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 미국장 마감됐고요. 오늘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겠습니다. 자,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러셀 모두 다 상승을 했는데 지금 나스닥이 3.7%나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반면에 기름값 내려갔다라는 거, 그다음에 감값도 내려갔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장중에 다우존스랑 뭐 나스닥이 내려가다가 왜냐면 내려간 이유가 뭐냐면 오늘 연준 발표가 있었어요.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다가 굉장히 좀 이제 제롬 파월의 긍정적인 발언을 듣고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핀비즈 보면요. 지금 메가캡들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구글 3%,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무려 7%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테슬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살짝 안 좋았던 게 뭐냐면 헬스케어가 좀 그렇게 안 좋았다고 볼 수도 없겠네요. 뭐 대부분 지금 다 올랐기 때문에 거의 빨간색은 안 보이는데 굳이 빨간색을 찾아보자면 요 에너지 쪽에 좀 살짝 보이고 그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약간 빨간색이 좀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장이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준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자, 지금 내년에 지금 금리 뭐 경기 침체가 계속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이제 제롬 파월이 얘기를 한 거죠. 여기 보면요.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고 또 예외적으로 고용 시장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일단은 미국 그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플러스로 굉장히 바꿔 놓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그러면서 2022년도 말까지 한 물가가 4.3% 오를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아무도 어떻게 경기가 흘러갈지 모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연준은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좋은 얘기를 꺼냈어요. 뭐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거는 진작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여파는 크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넘어가면 사우디가 지금 위안을 받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지금 달러를 안 받고 위안을 받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나라 기사 한번 잠깐 예약을 좀 볼게요. 자, 사우디가 갑자기 위안화 결제를 빼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보면 지금 미국을 통해 미국이랑 유럽이 러시아를 엄청나게 제재를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우디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를 비롯해서 인도와 사우디 이런 그런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를 이제 쓰려고 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지금 사우디도 기름을 팔 때 달러가 아닌 위안을 받겠다라는 것도 약간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면요. 지금 사우디가 화요일 날 위안을 받겠다라고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폭스콘, 그러니까 중국 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장을 짓겠다, 투자를 하겠다. 또 반대로 사우디가 중국에다가 공장을 짓겠다. 요런 이게 그 두 양국 간의 긴밀한 협조 이런 뉴스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사우디가 우리 위안을 받을 수도 있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사우디에서 그 크루드 오일을 가장 많이 사가는 게 사실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고객의 통화를 쓰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얘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면에 이런 얘기도 있죠. 지금 미국이 이란과 손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시도, 그러니까 이란과 사우디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사우디가 이란과 지금 미국이 손을 잡는 걸 보고 약간 좀 빈정이 상했다, 약간 좀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는 것이 지금 또 사우디의 심기를 건드렸다. 요 두 가지 이유도 지금 사우디가 위안을 받는 그런 원인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밀리터리 이퀴프먼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전투기, 무기 이런 걸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사우디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타격을 받는 회사가 이런 로키드 마틴이라던가 레이선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이 뉴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테슬라 공장이 문을 잠깐 닫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샹하이 공장이요. 수요일과 목요일 날 이틀적으로 잠정적으로 문을 닫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겠죠. 그래서 요
공장에서 지금 많이 만드는 것들이 모델 3와 모델 Y였고, 여기서 만든 차들은 주로 독일과 일본에다 수출을 하고 있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토요타와 폭스바겐도 지금 잠정적으로 공장 문을 닫은 상태다라고 이 뉴스에 나왔어요. 자, BMW가 지금 어도비와 손을 잡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볼게요. 자, 파트너십이 지금 뭐 끊임없는 이건 온라인과 오프라인 익스피리언스를 고객에게 제공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보면 퍼스널라이즈드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도비에서 약간 좀 그래픽을 좀 가지고 와서 고객이 원하는 차량을 그 어도비 그런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서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이런 온라인으로 이게 계약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퍼스널 데이터를 어도비 시스템을 이용해서 약간 좀 개인 고객을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요 밑에는요, 지금 어도비는 아니고, 지금, 예전에 BMW가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만들었던 디지털 트윈이에요. 이런 공장들이 다 이제 가짜죠. 이건 왜 했냐면, 지금, BMW가 공장을 짓기 전에, 공장을 미리 그런 가상현실, 메타버스에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공장을 만드는 게 효율적일까를 BMW와 엔비디아가 이제 협업을 했었죠. 이런 맥락으로 지금 BMW와 어도비도 또 다시 협력을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이제 엔비디아의 뉴스가 나올지 그것도 지금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자, 소파이가요, 모건 스탠리로부터 지금 굉장히 다운그레이드를 받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 의견은요, 오버웨이트에서 이퀄웨이, 그러니까 홀드로 내려갔다, 한 단계 내려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를 보면요, 18달러에서 10달러로 내려갔습니다. 이 이유를 좀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페더럴,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요, 지금 학자금 대출 유예 기간을 5월 22일이 아니라 더 뒤로 늦출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단기간에 약간 좀 좋을 수 있었던 그런 뉴스가 뒤로 밀려나면서 약간 좀 단기간에 좋았던 게 없어졌다 이러면서 약간 좀 목표 주가를 내린 모습을 지금 목표 주가를 내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좋았던 이런 촉매를 이런 촉매가 제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스튜던트 론이,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이 소파의 가장 큰 비즈니스인데, 이것들이 자꾸 뒤로 밀어주면서 약간 악재라면 악재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건 뭐냐면 홈 렌딩입니다. 주택 대출 이런 것들이 지금 비즈니스가 예상했던 것만큼 지금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파의 단기간에 좀 좋지 않다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18에서 10달러로 낮췄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요, 노튼 라이프 락이요, 지금 영국에서 반독점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바스트 인수권이 약간 좀 제동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노튼 라이프락이 아마 오늘 13%가량 빠졌을 겁니다. 이 이유가 지금 8.6빌리언에 해당하는 이런 인수권이 지금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 노턴 라이프락요, 아바스트는 사이버 시큐리티에 굉장히 좀 경쟁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 업체를 노턴 라이프락이 인수를 하게 되면 노턴 라이프가 독점 기업이 돼버리죠. 이것들을 지금 우려해서 지금 이런 규제가 들어갔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는요, 노턴 라이프락이 독점 기업이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고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어쨌든 시장이 예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제롬 파월도 약간 좀 전반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좀 굉장히 요거를 잘 보고 반등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